안녕하세요. 저는 메갈로스쿨에서 포스트리트 강의하고 있고 사유하는 법학작성시험 운영 중인 검성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화여대 로스쿨 모집 요강과 입시 요강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친구들이 또 많이 붙었고 몇 점으로 많이 이제 합격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원서 전략 짜는데 기본적인 정보들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화여대 로스쿨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매년마다 계속 이제 뭐 서너 명씩 진학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이 이화여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지금까지 정성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이화여대에서 저는 저정량으로 합격시킨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120점 중후반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봤고 매년마다 저는 오히려 고정량 친구들의 광탈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고 또 자기소개서 항목이라든지 뭔가 점수 배점 같은 것들 봤을 때 여기는 고정량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학교는 아니고 확실히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제 포스트리트를 하면서 이 아이가 정량은 살짝 애매한 점수대인데 정성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네 또는 이 증명 목록표를 봤을 때 얘는 뭔가 자기의 관심사가 뚜렷하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위협이라든지 성취들을 이룬 경험들이 꽤 있네 싶으면은 이화여대를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하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2대 썼던 친구들 저는 지금까지 다 붙여봤고 한 번도 이제 정성 요소 빵빵한데 떨어진 친구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뭔가 이화여대가 정량대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님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그 교수님들께서는 자기만의 뭐 입학 표본이 있는 거겠죠. 저는 저만의 표본이 있는 것과 같이 해서 이제 취사 선택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모집 요강에 나와주고 있는 점수부터 일단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신기한 게 일단 기본 점수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원배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리트가 70점, 그 다음에 서류가 50점, GPA 40점, 공인영어 20점에 논술 10점, 면접 10점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러면 서류보다도 리트 점수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네, GPA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네, 여긴 영어도 반영되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으나 우리 이전 학교들에서 봤었죠. 이게 실제 반영 점수가 이 정도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상향 평준화가 저 위에 꼭대기층에서 이미 평균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점수, 배점 점수 내에서도 내부 환산식까지 적용을 했을 때 생각보다 기본 점수, 실제 기본 점수의 폭이 더 높게 올라와 있는 케이스를 많이 주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리트 점수부터 한번 보면요. 리트 점수는 표준 점수에다가 0.7 곱한 다음에 30점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트 점수가 130점이다 라고 한다면은 61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110점이다 라고 한다면 47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0점이다 하면은 54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우리 리트 10점당 몇 점? 120에서 110점 갈 때는 우리가 7점, 그 다음에 120에서 130점 갈 때도 7점에서 리트 10점당 7점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인영어 20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익 875 못 넘는데 로스쿨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20점일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20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A 같은 경우에는 평점 곱하기 학교 나누기 만점을 대학마다 더해서 학점 합으로 나눈 뒤 곱하기 40 이렇게 진행하는데 사실 우리가 GPA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95, 96을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GPA가 뭐 89다, 88이다 이제 이런 친구들을 한번 자기 성적 넣어서 환산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리트 점수가 대부분 이대 같은 곳에는 120부터 140 사이의 친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트 점수가 열려있는 건 몇 점? 14점밖에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점수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논술 10점, 면접 10점, 그 다음에 서류 50점이 들어간다. 그쵸? 기본적인 점수 배점부터 저는 여기가 굉장히 정성배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 이어서 보면요. 아까 우리 봤던 14점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합격자 결과 보면요. 합격자 구간이 리트 123점부터 136점까지 13점 정도 열려있고 이거를 우리가 환산 점수로 계산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학생들 꼴등과 1등의 리트 점수 차이가 9.17점밖에 안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에 비해서 서류 평가가 50점이고 논술 시험 10점이고 면접이 10점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리트 123점을 맞고 면접을 만점 받으면요. 리트 136점 맞고 면접에서 빵점 맞은 친구를 이기고 입시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화여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성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면접도 뭐
당연히 늘 얘기하지만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근데 특히나 면접 점수는 10점인데 서류 평가 점수가 50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성 요소가 많고 이걸 잘 살릴 수 있고 자기소개서를 정말 잘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애매한 성적, 리트 120 초반 중반 학생들도 써볼 수 있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대로 못을 받고 넘어갈 건데 이제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다시 한번 정성 요소가 많고 특이 정성이 많고 그것을 자기소개에서 잘 살릴 수 있는 120 초반과 중반 친구들이 써보기에 유리한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무 정성 없고 무정성 저정성인데 123, 125 맞았다고 2대 써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광탈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고정성대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리트만 높다. 내가 리트가 한 135, 138 정도 됐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근데 내가 딱히 나군에 쓸 곳이 없어가지고 이대를 쓴다. 이러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제대로 못 쓰고 정성 요소 얼마 없다라고 한다면은 대체로는 이제 2차에서 예비도 못 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 작년에 1차 합격 리트 최저점은요, 118.6이었고요. 대부분의 학생은 그래도 128점부터는 대부분의 합격자 평균이 이어지고 있고 최고점은 136.4로 합격자 평균은 131.3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최종 합격으로 오니까요. 아래 꼬리에서 5점 정도가 잘렸죠. 하지만 여전히 123.3이 최종 합격했고 이거 이화여대가 나름 서울 대형 서울 미니 라인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점수로 잘 입학했다. 근데 이게 이번 연도만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저정량 합격자들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왜? 정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합격자들의 대부분의 지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대체로 1차 합격과 중간중간에서 아이들이 이제 2차로 못 넘어오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막대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트 평균은 그래서 아래 꼬리가 살짝 내려갔다 보니까 131.6으로 0.3점 오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GPA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GPA 93.7까지 내려가 있고 이 바가 이제 최종 합격까지 바뀌지 않았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GPA가 높은 친구들이 이대를 많이 썼구나 라고 해석하실 게 아니고 요새 로스쿨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GPA 95 미만이 거의 없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냥 애들이 GPA는 큰 신경 쓰지 않고 썼고 실제로 93.7도요. 이 친구가 나 낮았는데도 붙었어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제 낮은 친구, 그러니까 GPA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점수 변별력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애초에 93.7 미만의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모수 자체에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 친구들, 어떤 전공 친구들이 많이 뽑혔나 하고 보니까요. 자, 볼게요. 자교를 굉장히 많이 뽑았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17명 뽑아주던 거를 7명 더해서 작년에는 24명이나 뽑아줬고요. 그 외로는 스카이 친구들을 많이 뽑아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밖에 10명 뽑은 대학교가 각각 서강대학교, 한국외대,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 각 2명씩 뽑았고 경찰대, 서울교육대학교, 성균관대, 중앙대에서 각 1명씩 뽑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밖에서 학생들 뽑은 경우에 여기에 풀이 다양한 경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도 학별 같은 거 크게 보지 않고 정성요소 충분하면 뽑아주는 학교라고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공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생각보다 이화여대 출신의 이공계 친구들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실질 합격생은 자연과 공학 친구들이 작년만 해도 7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대가 이공계를 싫어하느냐? 그것보다는 저는 여기가 그래도 저는 좀 찐또배기 정성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 이공계 친구들이 너무 자기 전공스럽게만 정성 요소를 살리고 뭔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서류 점수에서 좋은 점수 받지 못해서 많이 떨어진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를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 이공계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화여대에 이공계 친구도 이제 한두 번 보내본 경험으로서는 또 외부에 이제 돌아다니는 이공계 자소서 저도 이제 많이 몇 개 사서 봤었는데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법학 적성이 있는지를 자기소개서로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소개 보면요 뭐 다 논문 쓴 이야기, 소논문 쓴 이야기, 뭐 이상한 뭐 전지 뭐 어떤 실험한 이야기, 랩실, 인턴 이런 것만 주구장창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뭐 어디 뭐 물리학 박사 입학 원서인 건지 루스쿨 원서인 건지 분간이 안 가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서류 쓰면 이런 정성을 많이 보는 루스쿨에서는 당연히 서류 점수에서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모수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이제 선택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런 통계에 쫄지 말고요. 내가 정말 나도 정말 어떤 법학 정성 없이 다른 이공계 내 전공에 해당하는 이제 그 정성들만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에서 잘 살릴 수 있다 또는 좋은 선생님 한 명 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이화여대 충분히 써볼 수 있고 써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우리 작년에는 118.6점도 1차 합격해가지고 면접까지 볼 수 있었다. 물론 아쉽게 최종 합격에는 실패했죠. 근데 우리가 최종 합격이 아까 봤던 건국대학교 같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겨우 5점 정도 올라갔다. 선생님 5점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화여대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교의 위상 또는 급을 생각을 해봤을 때 123.3이 최종 합격했다. 그 다음에 매년마다 이렇게 120 초반이 합격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아래에서 정량이 엄청 낮다고 하더라도 정성만 많으면은 이제 여기서 잘 뽑아주고 있다는 정성대라는 증거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는 130점대 초반의 학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127.4라든지 129.7도 어렵지 않게 입시에 성공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우리 자기소개서 항목도 한번 보면요. 자, 처음에 지원 동기 1000자, 그 다음에 학업 내용 2000자, 기타 사항과 징계 사실 여부 1500자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얘도 지금 비문이고 얘도 지금 비문이니까 정성대 치고는 지금 실제적으로 증빙 요구하는 자수가 1000자밖에 없네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항상 이화여대 친구들 이제 이화여대 로스쿨 보낼 때 이 자소서 항목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거 대학 학부에서의 학업 내용 적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봐봐요. 여기 항목 위에 뭐라 적혀있는지 정규 수업 밖에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아이야 너가 이 2번 항목을 증빙 말고 비문으로 채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증빙으로 여기 이 항목을 살리는 거를 막지는 않을게. 그래서 내가 정말 증빙 자료가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성적 증명서 보면서 저는 1학년 2학기 때 무슨 수업 들어가지고 A+ 받았고 거기서 어떤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만 주구장창 적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정성 요소가 많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규 수업 바깥에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2000자 범주에서 누구는 정성 점수를 거의 못 받고 누구는 거의 꽉꽉 눌러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해서 내가 정성이 많다, 정성으로 뒤집는다 하는 친구들은 이 2번 항목에서 이제 남들 하듯이 성적증명서 내용 베껴 쓰기보다는 이제 어떻게든 증빙을 살려서 적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4번 같은 경우에도 졸업 후 희망 진로 적으라고 이야기하고 사회 기업 계획 적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뭔가 비문 파트 같아 보이지만요. 여기도 다음 항목도 계속 읽어보면요. 난관 극복 경험, 의지력 및 체력 관리 능력, 특기와 장단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정 쓸 게 없다고 한다면 1500자를 비문으로 그냥 네가 나중에 어떤 변호사가 될 건지 한번 적어보고 그쵸? 그 다음에 너가 어떻게 이 사회에 법조인으로서 기여할지 적어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여전히 보여줄 증빙 자료가 많다, 정성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3번 1500자도 충분히 증빙을 끼워 넣어서 우리가 자소서 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체로 이 2번과 3번 항목에 이 3500자 있죠. 여기서 증빙 살리지 못하고 합격 자소서 사보고 다른 학교 자소서 보니까 여기도 그냥 성적증명서 그대로 쓰는 거구나. 여기도 그냥 졸업 후 진로계획 귀찮으니까 붙여 넣어야지. 그러면 저는 고정성인 친구들한테 점수로 당연히 추월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성이 많은 친구들은 정성을 많이 보는 이 정성대에서 이 3500자 기본 지원 동기의 3.5배에 달하는 글자 수를 증빙 자료로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걸 다 비문으로 써버린다? 그것도 정성대에서 저는 그러면은 대체로 정량 점수 다 까먹고 1차에서 광탈해버리거나 2차에서 예비도 못 받고 불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 해서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2번과 3번 항목에서 이제 증빙 최대한 잘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보이는데, 자, 아까 뭐 영어 20점이니까 영어로 점수 격차가 좁힐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우리 아까 확인했었죠? 대부분 다 만점이기 때문에 875점? 그 이하 없겠죠? 지원자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 영어 만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자. 자교라서 유리하다. 사실 이제 자교 혜택은 매년마다 있어 오기는 했어요. 이게 못 붙을 애를 붙여준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1차 문을 넘었으면 웬만하면 그래도 우리가 너 점수 빠지는 거 조금은 봐줄게와 같이 그래도 꽤 많이 자교를 뽑아줬고 실제로 또 모수 자체도 많기도 합니다. 이대 친구들은 웬만하면 자교 가고 싶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2차를 20점으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래쪽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 정성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우리 최종 합격자 결과 발표에서도 봤었죠? 120점대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성 요소 정말 빵빵하다. 막 활동 10개, 15개, 20개씩 있고 나 자소서에서도 굉장히 잘 쓸 수도 있고 면접에서 실수도 안 할 거다. 120대 초반으로도 충분히 지원해서 합격 가능성까지 높게 점쳐볼 수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도 이제 뭐 이화여대를 어떤 친구들 쓰면 좋느냐. 저는 정성이 진짜 없다, 무정성이다, 저정성이다 하면요 선생님 끼는 거 아닌 이상 이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리트가 138, 136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실제로 이제 제 합격자는 아니고 이제 제 학생의 뭐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주변 원서 같은 거 봤을 때 이대에서 138, 139, 137 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량만 높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고정량인데 저정성이다 무정성이다 하면은 이대 말고 차라리 다른 학교 쓰라고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성만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받을 수가 없고 정성은 언제나 몇 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학교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 점수에서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확보를 해놔야지 정성으로 뒤집어야 되는 이 구간도 줄어드는 거고 합격 가능성도 올라갈 겁니다. 그게 대체로는 리트 127, 그 다음에 학점 GPA 96이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소개서에 쓸 게 많은 친구들, 또 나 자기소개서 정말 잘 쓸 수 있거나 선생님 끼고 있는 친구들, 면접 준비 착실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 정성 점수에서 남들한테 뒤처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이 이화여대에 쓰면 굉장히 좋고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계속 이어가지고 다음에는 아주대, 그 다음에 인하대 수도권 라인 보고 지고공 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